어느 날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뭘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을까? 젊을 땐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 키울 땐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쉰다는 것보다 앞으로만 뛰어왔습니다. 아침엔 출근 준비, 밤엔 야근과 집안일로 쓰러지듯 잠들고, 주말엔 학원비와 대출 걱정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웠지요. 그러다 일을 내려놓고 아이들도 제 삶을 살게 되니 집 안에 남은 걸 보게 됐습니다. 옷장에는 거의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영수증과 설명서, 언제 샀는지도 모를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방엔 비슷한 냄비와 접시, 쓰지 않는 그릇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실에는 오래된 안마기와 운동기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려고 모으고 채운 것들이 어느새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몸은 느려졌는데 내 주변만 여전히 분주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줄여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구나.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살아야 여든이 되었을 때 덜 후회할까? 55을 지나고 60, 이제 일은 언저리에 서 보니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느라 오늘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야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겠습니다. 더 가지는 법이 아니라 가볍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또래 이웃들을 만나면 속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건강은 자신 없고 통장 숫자는 줄어들고 누구에게 기대기도 눈치 보이는 나이. 자식에게 손 벌리긴 싫고 혼자 다 감당하기엔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겉으론 웃어도 불안과 걱정을 품고 사는 얼굴입니다. 가끔 모임에서 깊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말이 새어 나옵니다. 좀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 욕심내지 않았을 텐데. 괜한 체면만 안 차렸어도 지금 덜 힘들었을 텐데. 저 역시 같습니다.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려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부모가 되려 나 자신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자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넘겼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평범한 노년으로서 뒤늦게 깨달은 5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노후에 꼭 줄이고 살아야 할 것들, 그리고 여든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들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부딪히며 살다가 얻은 소박한 기록입니다. 혹시 밤마다 비슷한 걱정과 후회로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적어도 저보다 몇 년이라도 일찍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은 길은 더 덜 후회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흐르면서도 한 해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새해가 와 있었는데 요즘은 계절이 한 번 바뀔 때마다 또 한 번 줄어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 먹으며 이 약을 언제까지 먹을까를 떠올리고 병원 예약 문자를 받으면 비용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냉장고엔 건강을 위해 사둔 것들이 가득한데 정작 그날 먹을 건 마땅치 않을 때도 많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면 한때는 다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로 가득합니다. 불안해서 남들만큼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비어 보이는 게 싫어서 채웠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건강검진 안내장을 꺼내다 같은 동네의 지인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괜찮냐고 웃으며
안부를 묻다가 결국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더군요. 허리는 더 아프고 잠은 쉽게 안 오고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어 아픈 것도 숨긴다는 이야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진 걸까? 사실 오늘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약 잘 챙기고 아끼면서 쓰면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뒤를 상상하면 마음이 금방 무거워집니다. 몸은 더 느려지고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길 수도 있겠지요. 그때까지도 지금처럼 모든 짐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가지려고 안 해. 줄일 것만 줄이려고 해. 물건도, 걱정도, 사람도, 말도, 미루는 습관도. 그렇게 나니까 좀 숨이 쉬어지더라. 집에 돌아와 조용한 거실에 앉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줄여야 하는 건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일상에 달라붙은 불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종이를 꺼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는 상상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마음을 숨긴 시간들,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불평과 잔소리, 언젠가 하겠다며 미뤄둔 일들. 목록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 5가지만 줄여보자. 그것만 해도 남은 시간은 꽤 달라질 거야. 그날 이후 제 노후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적어 내려간 5가지를 삶 속에서 하나씩 다뤄본 기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는 밤에 비슷한 목록을 떠올려 본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자신만의 기준을 함께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덜 가지고 조금 덜 걱정하며 살아보자.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마음이 제 하루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손댄 건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뭔가를 사면서 안심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화는 여분까지 사두어야 마음이 편했고, 세일한다 싶으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이 세월이 흘러 지금 제 집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옷장 정리를 하다가 가격표도 안 뗀 옷을 발견했을 때 한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지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옷은 정말 나를 위해 산 걸까? 아니면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려고 산 걸까? 주방 수납장을 열면 세트로 사둔 접시와 컵, 손님 올 때 쓰겠다며 모셔둔 그릇이 빽빽한데 정작 손이 가는 건 몇 개뿐입니다. 그날 저는 상자 하나를 꺼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딱 20개만 골라 내보내자. 잘 쓰지 않는 접시와 낡은 앞치마, 오래된 수건과 머플러를 차례로 상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상자가 채워질수록 오히려 제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 물건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물건을 내보낸다. 옷을 한 벌 사면 오래 입지 않은 옷 한 벌을 정리하고 마트에서 물건을 잡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가? 집에 비슷한 게 있지 않은가? 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자 내려놓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니 지출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일이 줄어들고 대신 작은 돈이라도 저축으로 돌려두는 재미를 알게 됐습니다. 비워진 공간을 볼 때 느껴지는 묘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며칠 전에는 묵혀둔 물건 몇 개를 사진 찍어 아이들에게 보내봤습니다. 필요하면 가져가라고요. 아이들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좁아서 많이는 못 가져가요. 필요한 것만 조금 가져갈게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도 자기 집의 짐을 더 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겠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가 가져가느냐를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하지 않다면 보내주자. 그날부터 집안에 작은 상자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낼 것들을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상자를 들여다보며 내가 얼마나 덜어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예전엔 아깝게 느껴졌다면 지금은 그 안에 자유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는 만큼 정말 소중한 것들이 또렷이 드러난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전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집 안 한 구석을 정리하는 작은 손짓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을 조금 덜어내자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가벼워지는데 정작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혈압은 괜찮을까? 다음 달 관리비와 약값, 보험료는 어떻게 감당할까? 아이들 살림은 괜찮을까? 손주들까지 신경 써야 하나? 젊을 땐 이런 걱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안하니까 더 노력해야 하고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 걱정이 더는 원동력이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밤 뒤척이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창문 사이로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여러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 안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잠 못 이루고 걱정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 걱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양쪽에 나눠 적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걱정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칸에 들어가더군요. 아이들 앞날, 세상 돌아가는 일, 물가와 정책 같은 것들. 그동안 저는 그 모든 걸 마치 제 책임인 것처럼 끌어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오래 붙잡지 말자. 대신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에 힘을 쓰자고요. 생활 습관을 다듬고 지출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필요하면 미리 상의하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 또 하나 바꾼 건 뉴스와의 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화면 속 뉴스가 제 삶과 별 상관없는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잠깐 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고 짧게 걸으며 책장을 오랜만에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소음이 조금 줄어들자 밤에 잠드는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걱정이 몰려오면 억지로 쫓아내려 하기보다 그날 고마웠던 일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밥맛이 좋았던 순간, 우연히 버스를 편하게 탄 일,
누군가 건넨 짧은 안부 인사. 작은 장면들이지만 그런 걸 떠올리다 보면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저는 걱정이 떠오를 때 이렇게 물어보려 합니다. 이 걱정이 나에게 무언가 행동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인가? 아니면 그냥 겁만 주고 가는 그림자인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으면 작은 실천으로 옮기고, 아니라면 흘려보내는 연습.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자리를 차지하던 불안이 지금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걱정 없는 노년은 없겠지만 적어도 쓸모없는 걱정에 내 남은 시간을 다 내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걱정을 다루기 시작하자 이번엔 제 행동을 끌고 다니던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습관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늘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아이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에 빠듯한 살림에도 학원을 더 보내고, 명절이면 힘이 붙이면서도 상을 크게 차려야 부모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직장에선 뒤처지기 싫어서 몸이 아파도 야근을 했습니다.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하루가 편한지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혹시 초라해 보일까 옷차림을 신경 쓰고 아이들이 부모를 어떻게 볼지 계산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전히 남의 평가를 먼저 떠올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우선하는 선택을 해보자.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나이 들어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여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 않고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힘이 빠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신경 쓴 만큼 남들은 나를 보지 않았구나.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 바꾸려 했습니다. 보험을 정리하거나 취미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아이들은 걱정 섞인 말부터 합니다. 괜히 돈 쓰지 말고 조심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먼저 공감해 주되 이제는 제 마음도 조금씩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희 말도 맞는데 나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은 해보고 싶다. 처음엔 서툴었지만 자꾸 말하다 보니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해 주었습니다. 모임 초대 문자에도 예전처럼 무조건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든 날에는 정중히 말합니다.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쉬고 싶어요. 대부분은 이해해 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 줍니다.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남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름과 흰머리만 보였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남은 얼굴이라고. 남의 시선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나를 덜 미워하고 더 인정하는 연습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는 중입니다. 이제 제 삶의 무대에서 관객을 다시 정하려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눈이 아니라 내 옆에 오래 서줄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 앞에서 떳떳한지를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줄이고 싶은 것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 말의 습관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수가 줄어든다지만 저는 오히려 툭하면 투덜거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동네 소식을 듣다가도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엉망이야. 젊은 것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다 너희 세대가 고생할 거다. 처음엔 그냥 속 시원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통화를 마치고 난 뒤 묘한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제 잔소리를 듣는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하루 동안 제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며 꺼낸 첫 마디, 점심에 식탁에서 흘린 한숨, 전화 너머로 전한 무거운 말들까지. 생각보다 불평과 남 탓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고 살림이 팍팍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만이라도 튀어나오려는 푸념을 삼켜보자.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또 비내 대신 오늘은 천천히 쉬라는 날인가 보다라고 말해보고, 버스가 늦을 때 이게 뭐야 대신 조심히 타라고 그러는 거겠지라고 바꿔 말해봅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만드는 느낌이라 어색했지만 그렇게 며칠 보내니 제 표정과 숨이 약간 편안해진 걸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곤 했는데 요즘은 엄마 오늘 목소리 좋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뜨끔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긴다며 했던 말들이 때로는 그들을 더 지치게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이 독해지면 그 독을 제일 먼저 마시는 건 자기 자신이야. 그 말을 듣고 또 하나의 연습을 더해봤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의식적으로 고마운 말을 건네기. 마트 계산대에서 수고 많으시네요라고 한마디 더 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조심히 다니세요라고 인사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돌아오는 작은 미소 하나가 오히려 제 마음을 먼저 데워 주었습니다.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준 배우자에게, 쓰레기를 버린 가족에게, 예전엔 당연히 여기던 행동들에 고마워를 붙여보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론 감정이 뒤틀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여전히 쓴 말이 입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을 내보내면 누구 가슴에 오래 남을까?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늦기 전에 얘기하려 합니다. 아까는 괜히 예민했어. 미안해. 짧은 이 말이 관계를 지켜주는 마지막 줄일 수 있으니까요. 불평과 잔소리를 줄인다는 건 착해지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줄이고 싶었던 건 언젠가라는 말을 앞세워 미루기만 하던 습관입니다. 살다 보니 참 많은 걸 나중으로 미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간이 생기면, 몸이 괜찮아지면 언제나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했다는 말도, 보고 싶던 곳을 한번 다녀오는 일도, 배우고 싶었던 걸 시작하는 일도 모두 나중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은 조용히 흘러가 버렸습니다. 예전에 자주 어울리던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장에 앉아 영정을 바라보며 수많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굴 보자 하면서도 끝내 미루었던 약속들, 마음속에서만 했던 고맙다는 생각, 서운했지만 솔직히 말해보지 못한 감정들.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루고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언젠가들을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부모님께 못했던 말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미루지 말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오래 알던 친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고맙다, 덕분에 힘이 났다고 말해봤습니다. 처음엔 상대가 갑자기 왜 그래요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묵직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용기를 내다 보니 미뤄둔 말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바다에 가서 해 질 때까지 앉아있기, 손주와 옛 사진을 보며 이야기 나누기, 악보를 펼치고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불러보기. 이런 소망조차 저는 늘 언젠가라고 미뤘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꺼내 작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크지 않은 소원들을 정리하고 옆에 날짜를 적을 칸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느 날을 정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체력이 허락할 때 가까운 산에 한번 올라가 보기로 정하고 천천히 걸어 올랐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찼지만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쳐 그 옆칸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작은 기록이지만 제 안에서는 오래 미뤘던 마음 하나를 드디어 꺼낸 기념처럼 남았습니다. 후회를 줄인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몸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마음속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소망들은 너무 많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병상에 누워 조금만 덜 미뤘더라면이라는 말을 줄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어쩌면 제가 오래 미뤘던 일을 이제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 오래 미룬 일을 한 가지라도 오늘 시작해 보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5가지를 조금씩 줄여보려고 애쓰는 동안 제 삶은 서서히 모양을 바꿔왔습니다. 집 안에 물건이 줄어들면서 숨 쉴 공간이 생기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려 하니 밤하늘을 올려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루를 원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고르다 보니 가족들의 목소리에서도 긴장 대신 웃음이 조금씩 늘어났고 미뤄둔 일을 하나둘 해보면서 마음 한켠의 허전함이 조금은 채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물건 앞에서 망설이고 사소한 일에 밤새 뒤척일 때도 있고 남의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평이 입가에서 맴돌다 겨우 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이고 싶어 하는지 안다는 것,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요구는 우리 나이에 너무 가혹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하루 아주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선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집안 어딘가 일부러 열지 않는 서랍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열면 온갖 물건과 오래된 기억이 쏟아져 나올까봐 그냥 눈을 돌리는 곳. 저도 그런 서랍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외면만 하던 그곳을 어느 날 마음 단단히 먹고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편지, 오래된 서류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는 동안 내 마음 속에서도 무엇을 놓고 무엇을 품을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리 후 서랍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열어도 괜찮다.
그 한 줄이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미뤄두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필요하면 또 정리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살아가는 일도 그 서랍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곳, 오늘 한 사람, 오늘 한 가지에만 마음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3가지를 부탁하며 하루를 엽니다. 첫째, 필요 이상의 물건과 정보에 휘둘리지 말 것. 둘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 것. 셋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아끼지 말 것. 그리고 저 자신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낸 세월이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 남은 시간도 여전히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선물 같은 날들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마지막 날이 찾아오면 제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줄일 것들을 줄이려고 애쓰며 살았다고. 수고했다. 그래도 잘 버텼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건네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필요 없는 물건 몇 개를 상자에 담는 일,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한 줄 적어보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여든의 여러분을 조금 덜 후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짊어지고 조금 더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서 여러분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